요즘은 좀 어떤 기업 내 수평적 문화를 유지하자고 해서 서열이나 직급 같은 걸 많이 없애기도 네.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서열과 직급에 따른 권위의식이 문제지, 기업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서열과 직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좀 약간 꼰대 같은 거예요. 그 꼰대 생각 맞아요. 바로 뭐냐면 수평 문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. 장단점이 있어요. 장단점이. 수평 문화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동등한 상태에서 자기 맡은 바 업무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를 이렇게 하고 각자 개인들이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뭔가 빵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조직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. 그런 단점이 있어요. 단점. 그래서 우리가 수평 문화에 관련되는 거는 하나 문제 생겨서 그 조직이 전체 박살나더라도 이 조직이 전혀 문제 없는 데는 그런 수평 문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.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그만한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. 그럼 직급이 뭔 필요가 있어요? 의미가 전혀 없어요. 내가 책임지는 것 또한 맡은 바 업무거든요. 그런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수평 문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단점은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해. 그래서 작은 조직일수록 수평 문화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왜?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 전체가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.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. 그래서 직원이 있다가 나 그만할래 하고 딱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업무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뽑다가 그래서 망해요.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장사를 합니다. 주방장, 홀서빙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. 홀서빙 나간다면 누가 해야 돼요? 내가 해야 돼요. 만약에. 근데 내가 홀서빙을 잘 못해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서빙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. 자,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주방장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? 내가 주방 들어가야 돼요. 못 들어가면 뽑아야 돼요.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수평적 문화는 각자 역할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조직에 관련된 데서 팀장이 됐다, 우리가 직급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책임이 주어지고 관리자, 그 다음에 밑에 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그 조직 단위로 이제 그 팀장들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. 팀장들이.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요.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직 문화를 관리할 때 그 팀장제가 관리하기가 되게 쉬워요. 그러나 뭐가 없냐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돼요. 2080. 꼭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뺀질이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. 열심히 하던 사람 저쪽 부서 갔더니 또 뺀질이가 돼, 그 부서에. 이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? 우리 부서로 딱 뽑아왔어. 그리고 이제 내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뺀질뺀질거려. 거기서 진짜 열심히 하더니 비일비재하다니까요. 그러던 사람이 또 저쪽으로 또 갔더니 거기서는 정말 또 열심히 해요. 이게 왜 그러냐? 바로 이 수평 문화가 아닌 이 수직 문화에 관련되는 쪽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관리하는 데는 장점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단점은 또 존재해요. 그래서 수평 문화와 수직 문화는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? 마음 때문에 그래요. 인간의 마음.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. 그래서 누구든 노력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그런데 수평 문화는 자기 스트레스와 자기 시간 투자한 대비 이 가치라는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 문화가 좋아요. 그러나 수직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직 문화로 가고 수평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평 문화를 가는 거예요. 그거는 그 회사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. 그럼 그 회사의 위험성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. 수직 문화의 위험성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? 2080에 존재하고 있고요. 수직 문화는. 그리고 우리가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인사관리예요. 인사관리를 딱 보면 그 회사 문화를 알 수 있어요. 어디가 약점인지가 나와요. 그래서 인사관리를 제일 먼저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인사부터 먼저 보는, 재무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. 인사부터 먼저 봐야 돼요. 수평 문화다? 그럼 뭔 뜻이에요? 그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직급에 대한 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문제 생기면은
이 전체가 다 날아가요. 그 팀 전체가 다 사라져요. 이게 매우 위험해요. 왜 그러냐면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. 그렇다고 더블로 갈 수 없잖아요. 여기 인사 A팀, 인사 B팀에서 경쟁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수평 문화에 관련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러 부서를 만들어요.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부서를. 그런 보안점 기타 등등 이게 인사관리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무엇이 옳고 그른 건 없어요.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직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수직 문화에서 살아가는 걸 편안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수평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수직 문화 못 갑니다. 수직 문화에 있는 사람은 수평 문화가 굉장히 힘듭니다. 왜? 솔직히 내가 힘들고 아프잖아요. 내가 아파, 힘들어. 그래도 전화해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내야 되고 병가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. 수평 문화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. 그거 누가 할 거예요? 사람 뽑아야 됩니다. 뽑아놓고 쉬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감당 못합니다.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수직 문화에서는 또 그게 돼요. 왜? 유인력을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야 네가 요번에 좀 하고 그래 니도 쉴 때 또 이게 있지 않냐. 그래 나름 이게 만들기 왜? 그 조직 안에서 그 팀 안에서 조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갖고 있어요.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다 할 줄 알아. 이게 장사를 예를 들까요? 홀서빙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. 다 할 줄 알아요.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주방장 한 명 데리고 홀서빙 한 명 데리고 청소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. 누가 병이 나서 이제 아파서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쉬어야 된대. 그럼 그래 쉬었다 와라.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하면 돼요? 내가 대체하면 돼요. 그럼 문제 안 생기잖아요. 요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. 다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. 뭐든.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면